네, 이제 오늘부터 3일, 3번에 걸쳐서 트랜스포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은 이제 뭐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고, 마지막에 이제 트랜스포머 실습을 좀 할 거예요. 네, 앞에 RNN 실습 안 한 거 포함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여러분이 뭐 느끼시기에도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예, 우리 자연어 처리할 때 뿐만이 아니고 뭐 이미지나 액션 토큰 생성할 때도 다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실습도 나중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랜스포머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인용 횟수를 한번 찾아봤더니 20만 회를 돌파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수업을 이걸 했었잖아요. 네, 할 때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14만 회였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인용 횟수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뭐 이 원저자들은 뭐 이제 구글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어쨌든 이 논문 출판 당시에는 이 분을 포함해서 구글 사람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했었죠? RNN 계통을 써가지고 순차적인 입력을 받아서 뭐 그걸 인코더가 압축을 해서 디코더가 다시 그거를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했었는데 이 리커런트 뉴럴 넷 자체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순차적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병렬 처리가 안 되죠. 입력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네트워크를 하나만 쓰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로 입력들이 순서대로 쭉쭉쭉쭉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병렬 처리가 안 됐죠. 그래서 그거를 병렬 처리가 계속 가능하도록 리커런트한 커넥션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리커런스가 없어요. 트랜스포머에는. 그래서 완벽한 병렬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신 그 인퍼런스는 디코더 쪽에서 인퍼런스는 여전히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순차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네, 순차적인 생성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챗GPT 같은 데 넣고 답을 기다리면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보이긴 하죠. 주르륵 생성되는 게. 그래서 뭐 추론할 때는 여전히 시퀀셜하게 생성을 해요.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 대신 훈련할 때는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뭐냐 하면은 그 셀프 어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셀프 어테이션은 뭐 이것도 이제 오늘 자세히 살펴볼 내용인데 토큰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을 해요. 기존에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디코더가 인코더를 참조했었죠. 그게 아니고 입력 자체 내에서 그냥 어텐션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 자, 이걸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하나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뭘까요? 순서 정보가 사라져요. 한꺼번에 입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텐션이 조금 여러 종류가 있어서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인코더에서는 요 셀프 어텐션만 쓰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디코더에서는 매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셀프 어텐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셀프 컨텐션 쪽 슬라이드도 여기 서울대 이준석 교수님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 제이 알라마라고 그 유명한 트랜스포머 설명해 놓은 좋은 블로그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쿼리 키 밸류가 다시 한번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쿼리가 뭐고 키가 뭐고 밸류가 뭔지 우리 도서관에서 책 검색하는 예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쿼리라고 하는 거는 도서관에 가면은 예, 이런 그 검색 창이 있죠. 책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섹션을 찾아서 거기서 책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검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 라이브러리 서치
검색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제어를 넣으면은 우리 책들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어를 여기다 넣게 되는데 이게 바로 쿼리입니다. 우리 쿼리, 질이요. 이게 쿼리예요. 그래서 딥러닝과 관련된 책을 제가 좀 찾고 싶어요. 그럼 딥러닝, 이게 쿼리예요. 이게 쿼리고 그러면 밸류가 우리가 원하는 건 책이잖아요. 책의 내용들인데 이 책 전체 내용이 밸류예요. 밸류인데 이 밸류는 굉장히 크죠. 책의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리고 책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쿼리한 거를 이 밸류랑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찾기는 너무 어렵죠. 너무 계산량이 많죠. 그래서 이 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정보들 예를 들면 책의 제목이나 키워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책마다. 그래서 요 키하고 밸류는 쌍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맺어져 있는데 키는 이 밸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떤 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넣게 되면 value랑 뭐 비교하지 않고요. 이 키랑 비교하겠죠. 그래서 키랑 유사도를 계산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을 추천해 주겠죠. 이때는 책을 추천해 줘야 되니까 결국은 뭐 키를 추천해 주겠지만 그게 결국은 밸류죠. 쌍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을 결국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 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트랜스포머에서는 요 키하고 밸류가 지금 양이 정보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벡터예요. 사실은 동일한 크기의 벡터예요. 키하고 밸류가 그 벡터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참고로 RNN에서는 키하고 밸류를 같은 걸 썼었죠. 예, 같은 벡터를 그냥 키도 되고 밸류도 된다고 썼었는데 예, 이 트랜스포머에도 달라요. 다르지만 다른 값을 쓰지만 크기는 같다. 벡터의 길이는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쿼리 키 밸류가 명확하게 각인이 됐죠. 그럼 이제 셀프 어텐션을 쿼리 키 밸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트랜스포머에서 우리가 인풋 임베딩을 먼저 얻어내야 돼요. 인풋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얻어내냐 하면은 입력 토큰이 들어가죠.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단어를 밀집 벡터로 바꾸잖아요. 그 바뀐 거를 임베딩이라고 불러요. 그게 임베딩이에요. 어, 자, 일단은 뭐 임베딩은 일단 주어졌다고 칠게요. 이것도 이제 학습이 되긴 하는데 주어졌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풋 임베딩이 x1, x2, xn 그러니까 단어가 n 단어가 n 개의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단어들이 벡터로 다 바뀐 거예요. 밀집 벡터로 원합 벡터가 밀집 벡터로 바뀐 요 밀집 벡터가 x1, x2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순서 쌍으로 표현한 거고 집합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x 행렬로 놓겠습니다. 벡터들을 쭉 모아놓으면 행렬이니까요. 그래서 요 x가 주어져 있어요. 입력이 이렇게 n 개의 단어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그 임베딩 xi는 뭐가 되냐면 이 자체가요 3단 변신을 해요. 쿼리, 키, 밸류. 자기 자신이 다 쿼리도 되고 키도 되고 밸류로도 바뀌는 거예요. 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x를 쿼리나 키나 밸류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야 바뀌겠죠? 선형 변환을 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합니다. 선형 변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선형 변환을 시켜주는 행렬이 필요하죠. WQ, WK, WV. 얘네들을 각각을 다 곱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쿼리도 되고 키도 되고 밸류도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 쿼리 키 밸류가 돼요. 그러면 쿼리로 바꿔주는 행렬이 있겠죠. 예, WQ라고 하겠습니다. 키로 바꿔주는 행렬이 있겠죠. WK, 요건 WV. 위쪽에다 첨자를 썼어요. 저자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쿼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제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으니까 WQ에다가 X 곱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Q가 나오고요. 예, 키 밸류가 나오는데 이 WQ, WK, WV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걸 사용하겠죠. 그렇죠? 이게 입력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입력을 동일한 선형 변환 행렬을 이용해서 바꾸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형 변환 행렬은 뭘 배울까요? 어떤 입력 토큰, 입력 임베딩을 쿼리로 바꿨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렬 가중치를 배우겠죠. 행렬의 가중치들이 학습이 될 거예요. 일반적인 걸 배워야 돼요.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키도 마찬가지죠. 입력 벡터가 키로 바뀔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예, 행렬의 원소들이 있으니까 그 원소 값이 다 가중치잖아요. 그 가중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토큰이 토큰 임베딩이 쿼리 키 밸류로 바뀌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입력마다 따로따로 처리가 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한꺼번에 뭐 딥러닝은 무조건 한꺼번에 처리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X 행렬로 묶어요. 묶어 놓고서는 바로 변환을 시켜요.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요 선형 변환 행렬 자체는 동일한 거고요. 이거는 동일한 건데 여기다 곱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곱하기를 할 때 예, 차오만 맞춰주게 되면 예, 그 양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으니까 그걸 보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나온다라는 거. 예, 그래서 모든 입력 임베딩에 대해서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얘네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 예,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배치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요거는 입력 시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 시퀀스. 어떤 문장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토큰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쿼리 행렬, 키 행렬, 밸류 행렬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 서울대 이준석 교수님이 그려놓으셔서 제가 그걸 또 따라서 그렸는데 보시면은 토큰이 3개가 있다고 칠게요. 토큰에 대한 임베딩이에요. 토큰 임베딩이 3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얘가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X1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임베딩이 쿼리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Q1으로 바뀌어요. 뭐 어떻게 바뀌냐면 선형 변환에서 바뀌죠. 바뀌고 얘네들이 전부 다 키로도 다 바뀌어요. 자기 자신이 생단 변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키로도 다 바뀌죠. 다른 행렬을 곱하지만 바뀌고요. 예, 얘네 요 키들은 다 똑같은 행렬이죠. 예, 요 Q랑은 다르지만 예, 똑같은 행렬이에요. 곱해서 예, 키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선형 변환을 해서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동그라미 요거 뭐죠? 지금 컬이랑 키랑 연산을 수행하는데 요거는 닷 프로덕트예요.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벡터의 내적을 하는 이유 뭐죠? 서로 유사한 벡터는 큰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서로 관련 없는 벡터는 0에 가까운 값을 갖죠. 직교하니까. 그래서 유사하면은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관련이 없는 서로 영향 유사하지 않은 거면은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도록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닷 프로덕트를 쭉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텐션 스코어가 나올 텐데 요거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확률 분포 형태로 뽑아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게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소프트맥스로.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키하고 쿼리를 이렇게 유사도를 체크하게 되면 당연히 높은 값이 나오겠죠. 초반에 특히나. 그래서 0.95 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수동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적어놓은 숫자일 뿐이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밸류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또 WV를 곱해가지고 밸류들로 쭉쭉쭉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곱해지고 더해지죠. 그 웨이티드 썸이죠. 그래서 밸류들이 요 가중치 0.95랑 곱해지고요. 요 V2는 0.0이랑 곱해지고요. V3는 0.03이랑 곱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합치죠. 그러면 요게 나오죠. 그럼 요 A1이라고 하는 요 어텐션 아웃풋이라고 부르는데 요 A1이라고 하는 어텐션 아웃풋은 V1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거죠. 이게 0.95니까요. 그래서 여기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담고 있는 V1하고 굉장히 가까운 벡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다른 성분들도 조금 담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문장이라고 치면은 문장에 있는 다른 요소들에 의한 영향을 조금 받은 그러한 아웃풋이 나온 겁니다. 요 A1이. 그리고 요 A1은 지금 참고로 얘네들의 차원은 다 동일해요. 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퀄이랑 키는 당연히 차원이 같아야 되고요. 예, 이것도 차원을 같은 차원을 써요. 그래서 모든 차원이 다 같고 A1도 당연히 차원이 같습니다. 벡터의 디멘션들이 다 똑같은 디멘션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실제적인 계산식은 이거예요. 계산식은 이건데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사실 계산식만 봐도 되는데 그림이 더 이해하기 편하죠. 계산식 한번 볼까요? 자, 쿼리. 여기서 참고로 이 저자들이 벡터를 로우 벡터를 썼어요. 이렇게 우리 보통 컬럼 벡터를 가정하고 전개를 했잖아요. 예, 로우 벡터입니다. 그럼 로우 벡터하고 이 쿼리하고 키를 내적을 하려면 이 뒤쪽을 뒤집어야지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트랜스포즈가 하나가 이렇게 길쭉하고 앞에 있는 게 뒤에 게 이렇게 돼야지 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 걸 뒤집었어요. 보통은 컬럼 벡터를 가정하게 되면 앞에를 트랜스포즈를 시켜놓고 보통 그 내적을 하게 되는데 예, 순서가 바뀐 이유는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자들이 그 로우 벡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차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니까 요 디멘션으로 나눠준 거예요. 키의 디멘션으로. 예. 그래서 요거를 어, 내적한 게 요 위의 식이고요. 디멘션 나눠줬고 소프트맥스 통과한 게 여기 요 분포들이죠. 여기에다가 V를 곱한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이거 한 거죠. 예. 이거 한 게 바로 A1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한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식만 나오는데 예, 그림이 더 보기 좋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A1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 가중 합의되어 있는 어텐션 아웃풋일 뿐이고요. 이걸 다시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한 선형 변환 매트릭스가 또 있어요. 예, WO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고 요걸 곱해주게 되면 입력하고 동일한 차원의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인풋 임베딩과 동일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이에요. 트랜스포머에서. 어렵지 않죠? 예, 그림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건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주는 행렬이 있다는 거 나오게 되는데 자, 결국은 이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X1이 변신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예요. X1이 변신해서 나온 거라서. 어떻게 변신을 해요? 다른 요소들, 다른 임베딩에 의해서 조금 오염이 돼서 나오죠. 예, 얘네들이 나를 좀 오염시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임베딩이 좀 가만히 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지원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지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입력이 또 많잖아요. 이번에 X2가 있으니까, 이 X2에 대해서도 똑같이 X2가 쿼리로 바뀌고, 다 전체가 다 키로 바뀌고, 다시 닷 프로덕트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맥 통과시켜서 어텐션 웨이트들 다 뽑고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무래도 좀 숫자가 처음에 높겠죠. 그리고 이거를 밸류도 역시 얻어내고 웨이티드 썸을 해서 어텐션 아웃풋 뽑고 얘를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서 예, Z2 뽑고요. 예, Z2는 X2가 변신한 거예요. 주변 X1하고 X3를 조금 감안해서 바뀐 거죠. 식도 마찬가지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그림상에서 지금 Z1 뽑고, 그 다음에 Z2 뽑고, 그 다음에 Z3 뽑을 것 같이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입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나와요, 사실은. 동시에 나오는 거를, 동시에 그림을 한꺼번에 그리면은 너무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려놓은 거고, 실제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예, 동시에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고려가 안 돼 있죠? 지금 이 Z2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X1, X2, X3 순서가 아니라 X3, X2, X1으로 들어가도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곱하기 더하기밖에 없잖아요. 곱하기 더하기 뭐 순서 바뀐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예. 덧셈이 첫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으로 하고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값일 뿐이니까 동일한 값이 나오잖아요. 순서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 입력은 순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문장 순서대로 들어갔을 텐데, 단어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순서를 넣기 위한 방법이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어텐션 자체에는 순서는 가만히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음, 여기 뭐 이름은 제가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셀프 어텐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원래 있는 이름이고 닷 프로덕트 어텐션인데 스케일드가 돼 있는 거 예, 스케일돼 있는 거는 소프트맥스 분포를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키 디멘션으로 남은 소프트맥스 통과시켰다는 뜻일 뿐이고
자, 문장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The train left the station. 다섯 단어짜리 문장이죠. 자, 여기 이제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지금 토큰 임베딩으로 싹싹 바뀔 텐데 뛰는 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임베딩을 뭐 쓴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걸 쓰는데 지금 이 스테이션이 어떤 스테이션일까요? 스테이션. 영어의 스테이션은 여러 단어들의 여러 의미가 많죠. 트레인 스테이션, 뭐 우주 정거장, 라디오 스테이션, 가스 스테이션, 그렇죠? 이것마다 스테이션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럼 문장상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문장에 따라서 그 스테이션이 달라지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이 스테이션이 어떤 의미일까를 문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표현을. 셀프 어텐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인풋 토큰이 들어갔어요. The train left the station. 다섯 단어가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인풋 토큰입니다. 토큰이고, 요거를 임베딩으로 바꿔야죠. 네, 토큰 임베딩. 요 임베딩으로 바꿀 때, 여기 미리 사전 훈련된 임베딩 값을 쓰는 방법도 있고, 여기 뉴럴넷이 있어서 요것도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뉴럴넷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그건 지금 여기 그 트랜스포머랑 상관없는 내용이라서 그거는 이제 뺐고 여기 인풋 임베딩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일단은. 그러면 자 토큰 임베딩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고정된 값이죠. 그냥 정해진 매핑을 시킨 거죠 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은 문맥이 고려가 된 값이 아니죠. 문맥에 의해서 스테이션 표현이 바뀐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쿼리로 바뀌죠. 첫 번째 임베딩이 쿼리로 바뀌고 WQ 곱해서 쿼리 바뀌고 얘네들이 전부 키로 바꿔주는 선형 변환 매트릭스를 곱해서 예, 키들로 바뀌죠. 예, 자기 자신이 다 변신하니까요. 키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는 예, 아까 보셨던 그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를 수행을 하죠. 닷 프로덕트를 먼저 수행을 쭉 해요. 그러면 유사한 거가 높은 점수가 나와요.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면 걔를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확률 값들로 다시 바꿔줘요. 예, 점수가 높은 거는 큰 확률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원래 점수가 초반에는 높아요. 예, 높고 뭐는 유사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아까 했던 거 그대로예요. 밸류로 다시 바꿔주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요 가중치로 사용을 하는 거죠. 어텐션 웨이트를 요 밸류의 가중치로 써서 예, 밸류가 여기 70% 작용한 거죠. 자기 자신이 70% 작용한 거고 뭐 20%, 3%, 5%, 2% 이런 식으로 작용하도록 해서 어텐션 아웃풋을 뽑고 얘를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주는 선형 변환 행렬을 곱해서 Z1을 뽑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Z1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물론 제일 색깔이 강하지만 얘네들에 의한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죠.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지금 더에 대해서만 수행을 했지만 모든 단어가 동시에 수행이 되죠. 그래서 어, 이 마지막 단어만 보여드릴게요.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커리로 바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변 애들이랑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배울 거고요. 그거를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예, 확률 분포 뽑고 근데 뽑았는데 제가 뭐 그냥 임의로 적어놓은 숫자지만 이게 스테이션이 0.45가 나오고 그리고 0.4가 나왔어요. 이게 관련이 높다는 뜻이죠. 예. 뭐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만 제가 그냥 숫자를 적어놓은 거고 그러면 얘가 결국 밸류의 가중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A5라고 하는 어텐션 아웃풋은 이 트레인으로부터 온 요 벡터 값이 많이 섞이겠죠, 이쪽에. 좀 많이 더해져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는 G5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은 스테이션하고 트레인하고 스테이션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한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음, 관련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띠는 거냐면은 원래 임베딩 공간상에서 트레인하고 스테이션은 거리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G2하고 G5는 인베딩 공간상에서 굉장히 가까운 벡터 값입니다. 예, 그 벡터에 지금은 요 계산을 할 때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이 그 내적을 수행을 했잖아요. 내적을 수행하게 되면 그 각도가 굉장히 그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 직선상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 인베딩 공간상에서 시각화를 해보면은 원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애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이 G2하고 G5는 거리가 가까워요. X2하고 X5보다 인베딩 공간상에서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아니, 까먹은 것 같은데, 요 토큰의 개수, 입력 토큰의 개수랑 정확하게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죠.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면. 이 개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1대1 매핑이에요. 그리고 길이도 같죠? X5하고 Z5의 길이는 같아요. 토큰의 인베딩의 차원은 같습니다. 바뀔 게 없어요.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제 다 했는데, 이 셀프 어텐션을, 여러분들 그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층을 통과해요. 여러 번 수행을 하게 돼요. 반복해서.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The train left the station을, 인베딩 벡터로 바꿨죠.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바꾸는 거고, 이게, 셀프 어텐션을 한번 통과하게 되면은, Z1, Z2, Z3, Z4, Z5로 나오죠. 여기 제가 층을 한번 통과하면은 요 1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위에다가. 보통 표준 표기법이 층은 여기 위에다 위첨자로 쓰고 가로를 쳐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Z1, Z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걸 다시 또 셀프 어텐션을 해요. 그러면 요게 입력처럼 작용을 해서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거죠. 얘도 요게 입력처럼 작용해서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요 X2가 어텐션이 두 번이 되면서 더 주변 거랑 더 많이 섞이겠죠. 이렇게 되면. 주변 요인들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는 얘를 6번을 반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쓰는 건 훨씬 더 많이 반복하지만 6층을 통과해서 이렇게 얻게 돼요. 그러면 뭐 이제 2층만 통과했지만 2층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 층을 거치면서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 예를 들면 트레인하고 스테이션은 인베딩 공간상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고, 여기서 인베딩 공간을 배우는 거는 닷 프로덕트를 썼기 때문에 앵귤러 그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는 거죠. 각도상의 디스턴스가. 그래서 원래 X2하고 X5가 이만큼 각도가 벌어져 있었다면 Z2하고 Z5는 굉장히 가까운 작은 각도를 갖고 있겠죠. 인베딩 공간상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학습이 돼요. 여기 학습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어텐션만 봤을 때는 뭐가 학습이 되는 거죠? WQ, WK, WV. 그렇죠? 그거 말고 없잖아요, 지금. 그거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학습이 잘 되면은 잘 바꿔주는 거죠. 인베딩 공간상에 잘 좋은 그 가까운 것끼리, 의미적으로 가까운 것끼리는 비슷한 벡터 값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지금 일부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모듈을 배운 건데, 요 인코더를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이제 그 뒤에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라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되고, 우리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다 배웠다고 칠게요, 일단. 말도 안 되는데. 트랜스포머 블럭을 이제 L개를 통과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이 L번 수행이 된 거죠, 아까처럼. L번 수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X1A에서 Z1이 나올 거고요. Z2 나오고 다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는 인코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인코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코더가 있어야 우리가 뭐 원하는 태스크로 이제 풀어줄 텐데 아직 거기까지 안 했죠. 근데 인코더 상태에서도 우리가 몇몇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 인코더 아웃풋에다가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주고요. 또는 리그레서를 달아가지고 출력을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일 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입력, 아니, 그, 리프레젠테이션들, 그 Z들을 평균을 내요. 5개가 있으니까, 이 벡터의 그 엘리먼트끼리, 첫 번째 엘리먼트끼리 쭉 5개가 있으면 다 더해서 5로 나눠요. 그럼 평균값이 나오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일한 벡터 길이를 얻어야 되니까 엘리먼트끼리 다 평균을 내요. 그런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음, 이 G가 전체 문장의 어떤 인베딩이다. 단어의 어떤 인베딩이 아니라 센텐스에 대한 인베딩이다라고 치고, 그리고 얘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달아서 이 문장이 슬픈 감정인지 뭐 기쁜 감정인지 분류하는 거 한다든지, 이 뉴스가 주식인지 뭐 정치인지 뭐 이런 거 분류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뭐 리그레션 문제에 적용해서 값을 뭐 컨티뉴어스한 값을 출력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태스크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런 걸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내기를 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음, 평균을 낼 때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머 자체는 입력의 길이를 미리 가정을 해놔요. 지금 500단어짜리 인코더야. 그럼 500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문장은 5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예, 초과하게 되면 그건 자르면 되는데 미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500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패딩을 시키겠죠. 재료로. 줄 패딩을 시켜가지고 넣어주죠. 그러면 얘네들은 임의로 채워진 거죠. 지금 X1하고 X2만 있다고 치고 얘네들이 패딩됐다고 치겠습니다. X3, X4, X5. 그럼 이건 0으로 막 내가 임의로 채워 넣은 거니까 뭘 주의해야 되냐면 어, 여기에 그 리프레젠테이션은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어, 어텐션 웨이트들을 여기를 전부 다 0으로다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어텐션을 안 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임의로 채우는 거랑 어텐션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이 풀링을 할 때도 얘네들은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로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로스 계산할 때도 얘네들은 제외해야 돼요. 이렇게 그 임의로 채워놓은 패딩 투표로부터 나온 것들은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온 로스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 시켜가지고 그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키면 됩니다. 조금 뭐 그러니까 조금 난해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임의로 채워놓은 토큰에 대해서는 어텐션 할 때도 어텐션 웨이트들을 제로로 세팅을 하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 어텐션 이거 여기 보시면 어텐션 웨이트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 0으로 딱딱딱 채워지면 가만히 안 되죠. 여기 곱하기 0 됐으니까 그렇게 그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도 좀 나오니까 그때 뭐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면 좀 머리가 아플 테니까. 그렇게 하여튼 평균 내서 출력 뽑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스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여기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입력에 대해서 입력과 상관없는 별도의 랜덤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클래스 토큰이라는 걸 하나 추가해요. 보통 왼쪽에 인코더 같은 경우에 왼쪽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왼쪽에 추가해도 되고 뭐 뒤쪽에 추가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뒤쪽 패딩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계산이 좀 번거로우니까 왼쪽에다가 추가를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죠. 바이어스가 안 걸려 있어요. 얘네들은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X1, X2 이런 것들은.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죠. 어디에도 바이어스가 걸려 있지 않죠. 아주 공정한 토큰이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어텐션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패딩된 거 없다고 쳤을 때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Z0, 이게 뜻하는 거. 얘는 어떤 입력에도 편중되지 않고 아주 공정한 토큰이죠. 다 똑같이 어텐션 해가지고 얻어낸 거죠. 그래서 얘를 센텐스에 대한 어떤 임베딩으로 치게 되면 어, 괜찮겠죠,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센텐스에 임베딩으로 보통 해서 여기다 클래시파이어를 달아가지고 이게 주식 뉴스인지 뭐 스포츠 뉴스인지 뭐 정치 뉴스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방식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아까 방식은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토큰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별로 효과가 안 좋아요. 토큰이 적을 때만 가능한 건데 좀 길어지면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센텐스 레벨의 프레딕션 이렇게 하면 되고 뭐 토큰 레벨로 우리가 뭐 다루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토큰 레벨에 대해서는 뭐 또 하면 돼요. 이거는 근데 보통 이제 리그레서를 달아서
리그레션 문제를 뭐 푼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아마 뭐 인터넷에서 많이 뭐 돌아다니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저자들이 논문에 출판한 그림이에요. 처음에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뭐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놨네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처럼 잘 그린 그림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자, 우선 먼저 이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래쪽.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인풋이. 쏙 들어가가지고, 뭐 더해지죠? 더해지는데 뭐랑 더해져요? 포지셔널 인코딩 아직 안 배웠는데, 순서를 좀 주입해주는 방식이에요.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이렇게 삼지창처럼 이렇게 갈라지죠? 요거 뭘까요? 아직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쿼리 키 밸류입니다, 이게. 쿼리 키 밸류로 들어가서, 어텐션, 아까 보셨던 거 어텐션 하고, 그 다음에 뭐 덧셈하고 노멀라이제이션 하고요. 그리고 뭐 피드 포워드 통과시켜서 이렇게 나와요. 뭐 별거 아니죠. 디코더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근데 여기 NX라는 게 있죠. 이게 사실은 그림은 하나지만 이 N층을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린 거예요. 쌓아 올린 건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는 좀 지저분하니까 N 곱하기 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N번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 출력이 나와서 인코더로 들어가는, 디코더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겠습니다. 인풋은 당연히 토큰들의 시퀀스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각 토큰은 뭐 동일한 크기의 벡터로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풋 인베딩 자체는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고정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 자체는 트랜스포머랑은 상관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뭐 고정시켜 놓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편하니까, 여기는 그냥 입력 토큰을 그대로 고정된 밀집 벡터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이 임베딩으로 바뀐 예를 한번 보면, 원래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면 미리 훈련되어 있는 워드 임베딩 값으로 디리리를 바꿔가지고 그 임베딩이 아까 x1, x2 표현한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게 자연어 처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트랜스포머가. 그 이미지 처리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를 작은 단위로 쪼개요. 잘게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을 해요. 이렇게 여러 등분을 쪼개가지고 걔네들이 토큰이에요. 걔네들을 토큰으로 하고 당연히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프레임 단위 넣어주면 오디오도 똑같겠죠? 오디오도 오디오 리프레젠테이션이 보통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 쓰는데 그 스펙트로그램을 잘라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웨이브폼 상태에서 뭐 잘라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잘 처리하진 않아요. 참고만 해두시고, 그다음에 타임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시계열 패치를 만들어 놓고 시계열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일치가 있다라고 치면은 뭐 10일치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트랜스폼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계열 데이터니까. 위치 정보를 넣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값을 임베딩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트랜스포머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인풋 임베딩을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셀프 어텐션을 하면 되죠. 그래서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어, 매트릭스 써가지고 바꿔줘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두 단어가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머신 러닝, 이거 딥러닝이죠 참. 그냥 머신 러닝 넣었다고 치면 얘를 그 쿼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머신에 대한 요 벡터 나와야 되고 러닝에 대한 벡터 나와야 되니까 이때 곱해지는 게 뭐라고요? 예, 우리 선형 변환 시키면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4바이 2바이 4고요. 4바이 3이니까 여기 바깥에 거만 남죠. 2바이 3 쿼리가 나와요. 키도 마찬가지고 밸류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나오죠. 입력이 뭐 500단어가 들어가더라도요. 이쪽으로 500개를 쭉 쌓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 선형 변화 행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요 길이만 일치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요 쿼리도 마찬가지로 이 개수만큼 주르륵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 선형대수 이 정도 선형대수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죠 지금. 예. 이 길이 늘려지면 이 길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은 x가 사실은 들어갔지만 이제 쿼리 키 밸류로 싹싹싹 바뀌어가지고 트랜스포머 내부에서는 처리가 되죠. 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참고로 이 트랜스포머 내부에서 어텐션도 해야 되고 뭐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차원을 큰 걸 쓸 이유가 있을까요? Q나 K나 V를 작은 걸 쓰는 게 좋겠죠, 차원은 최대한. 그래서 입력은 차원이 클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차원은 굉장히 작아요. 예. 뭐 라마 3 같은 경우에는 128 차원밖에 안 돼요. 쿼리 키 밸류 이런 그 이펙터의 길이가. 그다음에 근데 예. 뭐 이거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여기 쿼리하고 키하고 내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로우 벡터를 썼기 때문에 키를 트랜스포즈 시켜놓고 닷 프로덕트를 수행하면 되죠. 그럼 행렬 곱을 하게 되면 뭐예요? 2 by 3, 3 by 2 행렬 곱하게 되면은 2 by 2 나오죠. 그럼 2 by 2 나오고 얘를 2 by 2를 2 by 3랑 하면 2 by 3 나오죠. 행렬 차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건 아까 거랑 똑같은 거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셀프 어텐션 했는데 이게 지금 멀티 헤드가 붙어 있어요. 멀티 헤드예요. 멀티 헤드. 자, 헤드가 많다는 뜻이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헤드가 하나인데 헤드가 8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예, 원래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8개를 썼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더 많이 쓰지만 그래서 8개 헤드를 갖고 있어요. 이 헤드가 갑자기 뭐지? 하는데 헤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여기 WQ, WK, WV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거 요게 지금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력이요. 8개 서로 다른 8개 그 선형 변환 행렬에 각각 곱해지는 겁니다. 각각 곱해져 가지고 내 자신이 x가 허리가 8개가 만들어져요. 음, 미치겠죠. 하나만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8개가 만들어집니다. 예. 키도 마찬가지예요. 밸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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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 각각 8개씩. 뭐 그런 개념인데, 자, 왜 그런 짓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이건 그 JR 라마 요 분이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개수, 색깔이 보이는데 8개죠? 이게 각각 헤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오렌지 색깔이 헤드 두 번째 거, 초록색이 헤드 세 번째 건데, 세 번째 헤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지금 이게 세 번째 헤드죠? 세 번째 헤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력이 지금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이렇게 영어 문장이 들어갔죠. 토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토큰별로 줄 바꿈으로 표현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어텐션을 해야 되잖아요. 어텐션을 할 때, 지금 it이라고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t이 지금 어텐션을 지금 어디다가 많이 할까요?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문장에서. 뭐 여러분 보시면 it은 애니멀이잖아요. 애니멀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 길을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어텐션을 쭉 하게 되면, it이 어디로에 포커싱을 할 거냐면은 보나마나 애니멀 같은데, 포커싱을 하겠죠. 요거랑 하면 어텐션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예, 여기 지금 요 높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동물이니까 뭐 타이어드도 좀 그쵸. 뭐 관련이 좀 있겠죠. 이런데 점수가 좀 높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헤드는 애니멀에 집중을 했죠. 두 번째 헤드 참, 오렌지 헤드는 애니멀이 색깔이 짙잖아요. 근데 녹색 헤드는 타이어드에 집중을 했죠. 타이어드랑 좀 관련이 없다고 배웠죠. 그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런 대명사 it 같은 경우가 문장상에서 어텐션을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 그 가지 다양한 그 문맥상의 의미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헤드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만약에
어, 여기에 타이어드를 네로우라고 바꿨다고 칩시다. 네로우. 여기 네로우. 좁은 거. 네로우로 바꿨다고 치면은 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뭐죠?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narrow. 그 이시 스트릿이죠. 길이 너무 좁아서 건너지 못했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지금 어텐션 하는 게 완전 달라지겠죠. 예, it은 막 스트릿 쪽을 막 가르치고 막 그러겠죠? 뭐 예를 들면 예, 예. 뭐 그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어텐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8개를 썼고요. 문맥에 따라서 8개의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 헤드예요. 여기서는 8 헤드죠.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텐션 딜리전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이게 입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 어텐션 하는 게 어텐션이 잘 안 돼요. 어쨌든 너무 긴 토큰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텐션 헤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8개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렇게 되면은 8 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아까는 그냥 A0가 하나 나왔는데 어텐션 아웃풋이 하나가 나왔는데 8개가 나오죠 이제는. 그럼 이 나온 8개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심플하게도 그냥 다 컨캣을 해버려요. 다 이어붙입니다. 이렇게 주르르르르. 예. 뭐 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더하거나 그러지 않고 8개의 의미를 다 살려요. 각각에서 배운 거를. 8개를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붙인 다음에 그럼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주는 선형변환 행렬을 또 바뀌어야 되겠죠. 컨캣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개수를 따지면은 38에 24니까 24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4개를 만들어주게 되면 요 차원이 맞으면 되니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원이 맞으면 되니까 결국은 2 by 4가 나오게 되겠죠. C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래의 차원으로 되돌려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8 헤드 어텐션을 해서 8개 헤드로부터 다 배운 거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거 G가. 아시겠죠? 8개의 다양한 그 헤드를 가지고 배워서 얻어낸 표현이 이 G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8개를 써서 배우게 되죠. 자,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제이알라마가 그림으로 잘 그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요 x가 지금 쿼리 키 밸류가 지금 그 8개죠. 지금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까지. 그래서 각각이 3단 변신을 하고 x가 쿼리 키 밸류로 싹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고 어텐션 아웃풋 뽑고 두 번째 헤드가 똑같은 일에서 어텐션 아웃풋 뽑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8번째 그 쿼리키 밸류가 8번째 어텐션 아웃풋을 뽑고 얘네들을 다 이어붙이기 해서 얘랑 곱하죠. 지금 생김새 아까 봤죠. 길쭉하게 생긴 걸 곱해가지고 Z를 얻어내게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층에서 하는 거. 제가 층 몇 번 통과한다 그랬죠? 아까? 6번.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럼 요게 다시 들어가야죠, 이제 또. 그래서 여기 요 X 자리에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이 또 해요, 이렇게. 또 해서 또 들어갑니다.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반복해서. 아시겠죠? 요 행렬은 뭐 층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같은 걸 쓰겠죠? 그래서 결국은 얻어내게 되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WQ 행렬, W0의 Q 행렬하고 W1의 Q 행렬은 서로 다른 행렬이죠, 이거는. 이 자체는 달라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이제 하는 방법들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사실 어텐션이 이게 토큰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어, 그 닷 프로덕트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잖아요. 계산해 보게 되면은 모든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게 되면 토큰의 개수가 n이라고 했을 때 n의 제곱으로 쿼드레틱하게 연산량이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좀 절감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스파르스 어텐션, 그다음에 뭐 플래시 어텐션, 뭐 리니어 어텐션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거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닐라 어텐션에만 일단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해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데, 자, 어텐션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뭘 배운 거죠? 크로스 토큰 디펜던시를 배운 거예요. 토큰 간의 어떤 디펜던시, 상관관계를 배운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토큰 간의 상관관계는 다 배웠으니까, 그럼 그 토큰에 대한 어떤 그 표현력 향상을 또 도모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토큰마다 적용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토큰마다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죠. 전체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이 나온 출력들을 역시 행렬 형태로 결합을 해서 그냥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넣으면은 거기서 출력을 내줍니다. 해주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 Z가 이제 여기서 한번 나왔잖아요. Z를 이렇게 해주는 건 어파인 변환이죠. 이거 어파인 변환은 그냥 레이어에서 다 수행하는 거예요. 예, 가중합한 다음에 바이오스 더해주는 거는. 층 하나 통과시킨 다음에 맥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렐루죠. 그쵸? 예, 렐루를 통과시킨다는 뜻입니다.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를 갖고 있는 그 층을 하나 통과시킨다는 뜻이죠. 어파인 변환한 다음에 렐루 통과시킨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층을 하나 더 통과시키죠. 예, 또 한 번 어파인 변환하죠. 그래서 층을 두 개짜리 층을 갖고 있는 FFN이에요. 예, 통과시키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W1하고 W2가 이제는 그 토큰 자체의 어떤로부터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걸 배우는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토큰 디펜던시만 열심히 배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토큰 자체도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하게 되고 뭐 별건 아닌데 음, 그 참고로 제가 그 여기 DK라고 아까 제가 썼던 거 있었잖아요. DK는 요 쿼리 키 밸류 동일한 차원을 쓰기 때문에 그거의 차원은 얘기하는 거고 D 모델이라고 하는 건 임베딩의 사이즈예요. 그 X의 사이즈. D 모델이 훨씬 크겠죠. 임베딩 자체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예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더 있냐면 아직 얘기 안 한 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가다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싹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적하는 게 있죠. 회피하는 거. 이거 뭐예요? 레지주얼 커넥션. 예. 레즈넷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층을 깊게 쌓았기 때문에 예, 이런 우회하는 커브가 필요하겠죠? 예, 그레디언트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뭐 애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놈이라고 하는 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우리 앞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퀀스 레벨로 그 제로민 유니베리언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값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 층을 쌓는다 그랬죠? 6층. 바닐라 트랜스폼에서는 6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 음, 음, 네. 뭐 이렇게 수행을 하면 돼요. 뭐 여기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네. 아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다시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N개이기 때문에 그림은 N개 통과하고 그 위에 포개져 있는 겁니다.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6층이 쭉 올라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싹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아까 그 아웃풋이 다시 들어가는 그 JR 라마 그 블로그 그림 그거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웃풋의 길이는 입력의 길이랑 정확하게 동일하겠죠. 정확하게 그 임베딩의 개수도 동일하고 그 각 임베딩의 길이도 동일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도 질문은 안 하시죠, 보통. 예. 이상하게 올해 제가 녹화를 해서 그런지 아무도 질문 안 하시는데 예, 그렇게 됐고 예,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순서가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됐죠. 예, 순서를 넣어줘야 돼요. 순서를 넣어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를 어떻게 넣어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인풋 인베딩이 만들어졌는데 각각이 지금 한 10개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 정보를 주면 되는데 벡터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벡터에다가 뒤에다가 차원 하나 늘려가지고 뭐 1, 2, 3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고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 방법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포지셔널 인코딩이 중요하냐? 순서 때문에 그렇죠. 네, 순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 뭐 좀 너무 유치한 문장이긴 한데 나는 바나나를 먹고 동물원에서 사자를 봤다. 네, 순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네,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바나나하고 사자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자연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포지셔널 인베딩, 인코딩을 빼고 그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성능이 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장이 다 길고요. 전체가. 그리고 단어들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도 얘네들이 어텐션들을 적절히 하면서 그 문장의 뜻을 다 배워요. 사실은 우리가 어순을 많이 바꿔도 다 이해하죠, 사람들도.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 자연어에서만큼은 위치 정보들을 손상 주지 않아도 그렇게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라는 게 또 놀라운 특성이에요. 근데 자연어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르죠. 오디오나 시계열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럼 어떻게 입력을 줄 것이냐? 여기서 주죠. 여기. 초반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임베딩이 딱 나오면은 여기다가 지금 이 더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림상. 더하기를 진짜로 해주는 거예요. 벡터 더하기. 이게 인풋 임베딩 벡터잖아요. 임베딩 벡터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 해주는 벡터를 더해요. 진짜로 벡터 덧셈이에요. 그러려면 길이도 같아야 되겠죠. 벡터의 길이도. 같은 길이의 벡터를 더해줍니다. 즉,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벡터 값이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벡터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그냥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임베딩 나온 거에다가 덧셈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각 자리에 대한 그 벡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요 원 저자들은 요거를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벡터 값을 미리 다 계산을 해놨어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 그래서 맨 마지막 뭐 예를 들어 뭐 512번째 들어갈 값 이런 것들을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미리 다 계산해 놓고요. 그냥 미리 계산된 값을 그냥 더하기만 해요. 이렇게 학습하지 않아요. 위치를 줄 때 그냥 더하기로 계산하는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삼각함수 써요. 음. 여기서 포즈라고 하는 거는 그 진짜로 그 토큰의 위치입니다. 포즈가 1이면 첫 번째, 포즈가 2면은 두 번째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요 i는 그 벡터가 있으면 벡터의 그 차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차원 벡터면은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벡터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값,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값,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토큰의 개수하고 그 벡터의 길이에 대해서 값들이 미리 정의가 되죠. 입력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니까요. D 모델이라고 하는 건 미리 약속되어 있는 토큰의 길이, 임베딩의 길이, 임베딩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좀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돼요. 위치 인코딩을 줄 때 당연히 순서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런 생각하면서 쓴 이유가 있어요. 순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순서가 다르면 인코딩이 달라지면 되죠.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일련 번호처럼 이렇게 주지 않아도 돼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주기만 하면 돼요. 서로 달라지기만 하면 되고, 또 인접한 토큰일수록 좀 유사한 값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퀀스 길이의 제약이 없이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런 거를 다 충족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숫자가 사용이 되고 있죠. 만. 그래서 값들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 i 값을 이렇게 막 증가를 시켜줘도요. 예, 뭐 분모에서는 이렇게 그 값들이 이렇게 뭐 1, 2, 3, 4, 5, 6, 7 하면 뭐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커지는데 어, 뭐 하여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렇게 숫자를 쓰면 너무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그림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토큰의 개수가 지금 10개죠. 10단어를 받는 트랜스포머고요. 그 다음에 각 토큰의 이 차원은 64차원이에요. 임베딩의 차원은 64차원. 숫자로 쓰면 돼요, 여기.
첫 번째 토큰의 그 포지션을 인코딩을 하기 위한 벡터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로트 16을 쓴다고 치면은 예, 실수값으로 뭐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실수값, 여기도 실수값, 주르륵 실수값일 거예요. 그렇게 생긴 벡터인데 숫자를 집어넣으면 지저분하니까 색깔로 표현한 거고 두 번째 토큰은 그 위치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값이 더해질 거예요. 세 번째 토큰은 이거예요. 이거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포지션은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첫 번째 토큰은 포즈가 지금 0이죠. 포즈가 0이고 그 다음에 포즈가 0이니까 지금 일단 똑같은 색으로 나오고 두 번째 토큰 볼게요. 이게 포즈가 1이라고 치겠습니다. 포즈가 1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포즈는 1로 고정시켜 놓고 이 i가 지금 여기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하나씩 값을 쪽쪽쪽쪽 대입하면서 찍으면 예, 이런 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짝수일 때는 사인을 쓰고요. 홀수일 때는 코사인을 써요. 이거 사인만 계속 쓰게 되면 값이 변화가 거의 희끈부레합니다. 거의 없으니까 차이를 인접 항목끼리는 확확 만들어줘야지 인코딩이 확실히 되겠죠. 벡터가. 예. 그래서 홀수 자리에는 코사인을 써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음, 신호 만들 때도 그 0을 그냥 0볼트, 1을 5볼트로 표현해가지고 표현하게 되면은 0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0볼트로 쭉 깔리죠. 0이 100개가 나왔는지 99개가 나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트리거를 주죠. 이렇게 보통. 그래서 0은 하향 트리거, 1은 상향 트리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클럭 동기가 딱 맞잖아요. 항상 그 생긴 트리거가 생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짝수 홀수를 나눠가지고 얘네들을 명확하게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함수를 써서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보세요. 이 D 모델은 트랜스포머 내부에서 미리 정해져 놓고 쓰는 거니까 약속이 되어 있는 값이고요. 요거 상수고요. 포지션에 따라서 이 벡터의 그 각 위치에 따라서 값들이 다 확정이 돼 있죠, 이미. 얘는 지금 이런 계산을 직접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큰이 갖는 벡터 값이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두 번째 토큰이 갖는 벡터도 약속이 돼 있어요. 세 번째 토큰, 세 번째 들어가는 토큰에 대해서도 이런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는 뭐 변함이 없죠, 영원히. 그래서 걔네들이 다 약속이 돼 있고 입력 임베딩이 들어가면 미리 약속된 값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주게 됩니다. 예, 아시겠죠? 네, 실제 차원을 볼게요. 지금 이건 좀 간소화한 거고 실제로는 512 차원을 썼어요.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래서 요 임베딩 디멘션은 512 디멘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개수, 이쪽으로 들어가는 개수는 128개. 입력 토큰의 길이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헤드 8개 가지고 어텐션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일단 거기에 규모에 맞춰가지고 128개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면 128단어 이상 안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해놓고 128단어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예, 거기에 맞는 예, 포지션 그 벡터를 미리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고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예, 그냥 단순 덧셈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단순화해서 보게 되면 D 모델을 4라고 하겠습니다. 4차원 벡터. 그 다음에 토큰의 그 개수, 입력 토큰의 개수를 3개가 들어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그세 단어가 들어간 거죠. 네, 세 단어가 들어가고 각 단어는 벡터의 길이가 4다라는 거죠. 그럼 요걸 의미하는 거죠. 임베딩. 그래서 여기서부터 집어넣네요. 예. North by Northwest라고 하는 세 개의 토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를 미리 그 사전 학습되어 있는 임베딩으로 해서 임베딩 벡터 x1 나오고 by에 의해서 x2 나오고 northwest에 해당하는 x3 임베딩이 나오겠죠. 이건 미리 사전 훈련된 값으로 오리지널 임베딩이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이게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첫 번째야 너는 첫 번째라는 걸 뭐가 줘야 되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아까 그 삼각함수로 미리 계산해 놓은 그 벡터를 P1이라고 하고 그 벡터를 더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이도 마찬가지로 예, 두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벡터 값이 있죠. 예, 이거는 계산돼 있죠. 그거를 더해요. 그다음에 놀스웨스도 역시 세 번째 해당하는 벡터 값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더해요. 더해서
두 개 벡터 더하기 할 수 있잖아요. 더하면 나오죠. 이게 바로 요렇게 들어가서 더해져서 여기 나오는 요거예요. 여기 빨간색 요 경계선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인풋 인베딩은 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삼각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태극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함수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해서 올라가요. 자, 그럼 위치까지 부여된 정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RNN을 안 써도 순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아시겠죠? 순서에 따라서 분명히 뭔가 다른 거를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음, 런어블한 파라미터는 없죠. 위치 인코딩에는. 자, 그런데, 포지셔널 인코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요거는 초창기 트랜스포머에서들 많이 썼고요. 지금은 포지셔널 인베딩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요것도 써요. 왜냐면 포지셔널 인코딩은 계산을 안 해도 아니 그 계산도 사실 할 필요 없죠. 미리 계산해 놓으면 되니까 예, 그냥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겠죠. 예. 근데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은 뭐냐면 이 위치를 데이터를 통해서 다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위치 벡터를 요 벡터 있잖아요. W 첫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벡터, 두 번째 해당하는 위치 벡터 이거를 우리 계산으로 그냥 지금 얻어냈는데 그게 아니라 초기화 시켜 랜덤하게 초기화 쭉 해놓고서는 자 너는 이제부터 데이터를 통해서 배워라 라고 하면은 처음엔 랜덤한 값이 막 더해지겠지만 잘 학습이 되면은 그 두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벡터라면 그 두 번째 자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벡터를 배우게 됩니다. 뭘 이용해서 배워요? 로스를 줄이려고 배우겠죠, 당연히. 최종적인 로스를 줄일 수 있으려면 그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벡터가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자리. 그래서 학습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 중에는 그 더해지는 값들이 계속 바뀌지만 학습이 되는 거니까 학습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확정이 되죠? 학습이 끝났다는 얘기는 그 벡터 값이 확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퍼런스를 할 때는 학습을 통해서 배운 그 벡터 값들이 더해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시나요? 포지셔널 인베딩? 예.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은 학습 없이 미리 약속되어 있는 벡터들을 더해주는 거고, 포지셔널 인베딩은 학습을 통해서 그 벡터 값을 배우도록 한 다음에 어, 추론할 때는 그 배운 벡터를 더해서 추론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더 그럴싸하죠, 포지셔널 인베딩이. 그래서 뭐 비전이나 이런 데 처리할 때는 포지셔널 인베딩을 써요. 예, 이게 표준이에요. 예, 이미지를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처리할 때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베딩을 씁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면 좋은데, 어떠한 약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코더에서는 미리 가정을 해놓죠. 입력의 최대 길이 128이야 라고 가정했는데 입력이 128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패딩으로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예, 어텐션만 거기 안 하도록 막아주면 되잖아요. 어텐션 웨이트들만 영국을 세팅을 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잘 안 등장하지 않는 학습 때 많이 못 본 위치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벡터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때 잘 못 본 위치는 학습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네, 그 정도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예, 사실 위치 인코딩에 대한 연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그 위치 정보를 추가해 줄 수 있을까? 예, 처음에 나온 거는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는 사이너소이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학습 과정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러너블한 그 위치 인베딩을 주기 위해서 인코딩은 그 학습이 없는 거고요. 인베딩은 있는 거예요. 예, 이름을 보면 알겠죠. 예. 그래서 인코딩은 뭔가 좀 더 고정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딱그 값을 미리 결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인코딩, 인베딩 달라요. 인베딩은 학습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각 포지션에 대한 벡터들을 학습을 한다라는 뜻이고 주로 이제 버트나 GPT나 이런 그 모델들에서 사용을 해요. 네,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렐러티브 인베딩, 인코딩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로터리 인코딩. 요거 사실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로터리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음, 요것도 역시 인코딩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학습하지 않는 거예요. 삼각함수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라마에서 대표적으로 로터리 인코딩을 쓰고요. 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 라마 사실 지금도 많이 우리 뭐 원투스에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어에 대해서는 요그 인코딩도 많이 사용을 해요. 자연어에 대해서는. 네,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설명 좀 빨리 드린 것 같기도 하고 FFN 쪽은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예, 제가 영상 좀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 꼭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그 시험 점수가 아니 시험 점수가 아니라 그게 나왔죠. 저기 어, 과제 점수. 예, 그 이상 있으신 분은 이번 주, 다음 주 요 시간까지 조교한테 꼭 확인을 받으세요. 지난 다음에는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나중에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